뉴욕 증시가 이번에는 급등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술주들의 반등이 이어지게 되면서 나스닥이 급등을 하게 되고 다우지수도 같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재료는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주들이 반등을 했다라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 시장 자체가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역시 시장의 어떤 재료나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주들의 등락에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폭락세를 보이자 서학 개미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지만은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크게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기술주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폭락했을 때는 매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물리더라도 몇 년간 보유할 생각이다. 또 계속 살 생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맞는 것인지, 이런 전략은 통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에 이어서 스펙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공모주 열풍이 장난이 아니죠.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될 테고요. 그리고 빅히트가 또 기업 공개를 통해서 공모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하나의 어떤 큰 꿈, 희망 이런 것들 심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걸 통해서 이제 공모 자금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와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그 대박에 있는 그런 그 공모주들,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것도 있겠고, 또 이 자금들이 뭐 딱히 갈 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들이 이제 스펙주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스펙주가 뭔지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0일입니다. 자, 목요일이 벌써 왔고요. 드디어 만기일이죠. 자, 만기일인데 그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 좀 해봐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까지 해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시키는 그런 좀 지루하고 좀 짜증나는 형태의 시장 모습을 좀 만들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또 기술주의 상승을 통해서 지수가 또 반등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이 무조건 청산으로도 가겠지만 청산하지 않고 또 넘기는 그런 모양새도 굉장히 많을 테고요. 또 그 다음에 뭐 당장 물량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기술주들의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이 뭐 다우지수가 이제 1.6%대, 그 다음에 나스닥이 2.7%대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만들어 왔고 또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들 본다라면은 외국인들 매수가 이제는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네, 별일 없는데 괜찮은데 이런 생각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지션으로 본다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을 때 대형주 중심의 시장 반등, 또 그 다음에 지수가 조금 그 상승에 대한 포지션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이제 주가가 좀 이렇게 눌려있는 모습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을 때 따라서 올라갈 만한 종목들,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은 좀 많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주나 이렇게 약간의 테마성 움직임으로 강하게 상승했었던 주식들이 이 시장이 하락해서 강하게 상승했었던 주식들은 약간 주춤감에서 쉬어갈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잘 못 올랐던 주식들이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 될 수 있겠고, 오늘 시점이 이제 시장이 어떤 그 변화를 마무리 짓는 상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늘이 아마도 매수하기 좋은 자리, 오늘 오후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보통은 이제 만기일이 끼게 되면 만기일 오후나 그 다음에 금요일 오전 보통 이런 식으로 매매가 좀 들어가는데,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는 오늘 오후 정도 시점이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겠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 미국 증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흐름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있는 재료들이 어떤 것들인지 먼저 좀 알아봐야 되죠. 일단 기술주가 투매를 진정시켰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해 들어왔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기술주의 반등, 그동안 많이 고평가되었고 뭐 내려갈 것이다, 또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뭐 장기적인 조정이다 아니다, 여기서 말들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많이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맞는 얘기고요. 더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조정을 어느 정도까지 끄집어내고 있느냐, 거기에서 이제 판단이 갈라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뭐 충분히 우리가 기술주 쪽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상승세만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게 아니란 얘기죠. 즉 상승만 하는 주식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 조정이 들어오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들어오고 나면 또 다시 자기 갈 길을 향해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부 조정에 대한 포인트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게 될 테고, 그런 것들이 또 다시 상승의 동력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따가 테슬라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반등이 일단은 시작이 돼서 주가가 이제 안정세에 좀 보였다라는 부분도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또 예상외로 다른 재료들이 또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백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백신 관련한 내용인데, 아스트라제네카, 이름도 되게 더럽게 어려운 이 기업이 그 백신을 개발 중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임상시험 대상자 중에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해서 시험을 일단 중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유력한 그 백신 후보 물질이었기 때문에 이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시험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예상치 못한, 또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면 또 약간은 좀 부담되겠죠. 뭐지?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백신이 이제 10월 정도면 나올 것이다. 이제 실제로는 이제 9월 이제 초반이 지나갔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백신이 잠정 중단이지 완전히 뭐 포기했다거나 끝났다거나 실패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이 기업의 주가는 2% 정도 빠지는 것도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 원인 파악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겠고요. 또 화이자 있잖아요. 화이자하고 현재 그 백신 개발 중인 독일의 그 바이오엔테크의 최고 경영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10월 중순 또는 이제 11월 초 요쯤에 이제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을 준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게 또 나올 수가 있겠죠. 트럼프는 대선 전에 백신이 승인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화이자 쪽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월 3일이 대선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끄집어내고 싶은 그런 모습이 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또 화이자 쪽으로 확 몰리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백신 소식은 현재 산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서로 이제 충돌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혼재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막 섞여 있다. 악재와 호재가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요, 중국이 이제 미국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만을 방문하는 미국 관료라든지 또는 대만과 연계된 미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는 무역 간의 어떤 그 보복, 즉 관세 보복이 아니라 기업을 가지고서 직접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런 기업에 대한 보복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참 깝깝스러운 얘기기도 합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계속 기업들을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네가 맞네, 내가 틀리네, 아니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뭐 굉장히 평행선이죠. 사실은 기업들에게만 이제 그 책임을 가중하게 되고 기업 환경이 힘들어지고 뭐 이런 모양새죠. 이게 정치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기업들이 힘을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틱톡 매각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이 틱톡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미국 정부하고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하지만 완전히 매각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월마트 이런 쪽은 이제 상승에 대한 상승 폭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기술 기업들을 가지고서 계속 걸고 넘어가는 포인트들은요, 이제 저작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로열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두고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미국이, 너희들 꼴 보기 싫어,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너희들 계속 베끼는 거 하지 마, 뭐 이런 식의, 포지션. 왜냐면 무역 2차 합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포석을 놓는 것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지금 서로 중국이나 미국이 서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중국의 향후 먹거리가 이 첨단 산업, 이 2차 합의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이 좀 신경을 쓰고 있을 거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계속 그걸 가지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겠죠. 1차 무역 합의는 이미 끝났다. 아시죠? 네, 1차 무역 합의 이미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더 이상 뭐 건드릴 거리가 없고 이제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형성될 2차 무역 합의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힘겨루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뭐 사실 미국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대안이 없잖아요. 중국으로서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거는 서로 양보를 할 수 없는, 지금 그 농산물 조금 더 사주고 이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양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양보가 안 되기 때문에, 1차 합의, 2차 합의로 나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당분간은 또 시끄러운 하나의 재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뭐 신규 비왕책 같은 경우는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 얼마 전에 공화당이 1조 달러보다도 더 축소된 입법 추진 중이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더 해도 모자랄 판에 1조 달러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하냐. 네. 민주당은 계속 그걸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공화당은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겠는데 네. 민주당 쪽과 좀 맞춰가려고 하는 거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요거를 확 축소를 해버리는 모습. 자, 왜 그랬을까? 이것도 약간 고민이 궁금한 네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치인들 머릿속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알 수가 없겠죠. 또 특히 걔네들은 영어로 하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미국 증시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요, 나스닥은 급등, 기술주들이 반등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료들 뭐 백신에 대한 재료 또는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한 재료 이런 것들 알아봤지만 당장은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재료는 아니에요. 서로 뭐 아주 긍정적인 일수도 아니지만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갈게요. 테슬라 연일 주가 폭락에 한국 투자자들 이때다 줍줍이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기술주 이야기 하다가 잠깐 이쪽 넘어왔는데 기술주가 계속 조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죠.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애플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렇게 깐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뭐 나쁜 평가들을 많이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유독 네 많은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습니다. 테슬라는 종이집이다. 네, 그 다음에 테슬라는 뭐 안 된다. 뭐 이거는 이제 금방 무너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생각보다도 네 시장의 평가가 굉장히 냉혹하다는 이야기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머스크 회장이 뭔가 약간 똘끼가 있다 그러나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느낌? 네, 그것과는 또 조금 다른가요? 하여튼 잡스도 굉장히 똘끼가 많았었죠. 근데 이 똘끼 있는 이 CEO들이 상당히 기업을 좀 크게 키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건 이 테슬라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것이냐에 이제 관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미래 먹거리,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올랐다는 비관론, 이 두 가지가 지금 싸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거품이 빠지고 있다라는 비관론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기술주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기술주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전체적으로 이 미국의 기술주들이 그동안 너무 올랐다. 이런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다 한번 내려갔었던 이 기술주 폭락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더 특별히 많이 내려갔었던 이유는 뭐냐면 S&P 500 지수에 편입되는 것이 실패되었다. 근데 사실 이렇게 S&P 500 지수에
편입하는 것이 실패하였다라는 것 가지고 주가가 폭락하는 것은 조금 심한 이야기죠. 네, 조금 심한 이야기. 뭐 그런 포인트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거품론에 더 힘을 많이 실었던 것이 이제 한 트레이너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테슬라는 월가에서 가장 위험한 주식이다. 펀더멘탈이 높은 주가를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주당 $500가 아니라 $50가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이런 말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했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기술주들이 다 떨어질 때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졌을 테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하락이 계속될 것이냐? 그 다음에 테슬라 이제 끝난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보고 있는데, 이때는 이 테슬라의 조정은 그냥 간단한 조정, 원래 이제 가는 것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조정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S&P 500 지수에 편입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지금은 일단 아니더라도, 언젠가, 조만간, 네, S&P 500에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배터리데이에서 이제 배터리 관련한 자기 기업의 기술을 소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고 밝혔지만은 이제 역량이 부족할 것이다, 규모가 약할 것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 정도야라고 보여주겠다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들이 조금 더 말랑말랑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국내 투자자들은 그래서 이 조정이라는 것을 단기적인 부분을 좀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폭락한 틈을 타서 더 많은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까지도 순매수 종목 1위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다. 그 다음에 전기차에 관심이 많은 이 개인 투자자들, 요즘에 이제 뭐 뉴딜 해가지고 많고, 또 전기차는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산업에 관심이 많은데, 테슬라가 일단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장주가 떨어졌다라, 이렇게 급락을 했다. 그것은 바로 기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냥 사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한번 사고 나서 수익이 안 나더라도 나는 몇 년간 묵혀놓을 생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의 방향성이 굉장히 좀 바람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주식 사놓고 그냥 기다리자, 시간과 친구가 되자, 급할 거 없다, 네, 주식은 언젠간 해준다, 이런 전략들이 잘 먹힌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에 저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뭐 급락 이후에 상승하는 포인트고요. S&P 500에 들어가는 것은 네, 말했던 대로 그냥 지금은 아니더라도 들어가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거품이라기보다도 일시적인 조정에 대한 그런 판단으로 내려주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정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겠네요. 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세 번째 이야기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주로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스펙주라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상장을 위한 인수 목적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돈을 가지고 있는 종이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가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오로지 이 돈은 공모로 돈을 끄집어 모아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금고에 넣어놔요. 그래서 내가 상장시키고자 하는 비상장 회사, 좋은 회사를 하나 발견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서 그 회사를 상장시키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펙주라는 것은 비상장 회사인데, 이것이 이제 상장하기 좀 애매하다. 그랬을 때, 스펙이라는 것이 먼저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 자금을 통해서 우회 상장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스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합병이 됐을 때, 여기서, AA 기업, 그러면 AA 기업으로 스펙주가 딱 하고 바뀌는 거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스펙주에 대한 투자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신규 상장 종목들 지금 보면은 공모가 들어갈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돈이 막 1억 걸 넣어도 한 주밖에 못 받고 막 이렇게 돼 버리니까 열받는다 이거죠. 근데 은근하게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스펙이란 말이야. 그죠? 왜냐면 신규 상장 종목이나 마찬가지죠. 우회 상장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예, 신규 상장이나 마찬가지죠. 뭐 지금 발굴하지 않은
이 비상장 기업들을 스펙으로 끌고 와가지고 상장을 시킨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스펙 투자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네. 공모주가 너무 힘든데 스펙으로 가자. 이런 식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스펙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좋은 점은 있어요. 이제 그 상장이 여력이 조금 부족한 정말 좋은 기업인데 얘네들은 상장시켜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기업 입장에서도 상장하면 좋죠. 왜냐면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니까. 근데 상장하기엔 조금 내가 여력이 좀 부족해.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이 스펙이라는 것도 저런 것들 인수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내가 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상태가 될 테니까 또 여기에서 기대치가 또 생길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미국에서는 일찌감치 네, 스펙이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이야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이야기를 들은 니콜라 이런 수소트럭 업체 이 니콜라 이런 기업들도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했다라고 일단 기사에는 나와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이 스펙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펙은 이제 뭐 상장 인수를 위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금 보장이 된다라는 건데 원금 보장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상장 이후가 되면은 이제 상장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원금 보장 없어지는 거고요. 뭐 그때는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갈 테니까 관계는 없겠지만, 네, 원금 보장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주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그렇게 기업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정상적인 주가로 주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테고요. 또 한 가지는 공모 가격에 의해서 원금 보장이 된다 안 된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즉 공모 가격 2,000원이라고 이제 기준이 되면 보통 2,000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2,000원으로 하게 되면 2,000원은 무조건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주에 만약에 1,900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요. 이 기업을 샀을 때 이 기업이 이제 보통 3년 정도 기간 동안에 인수회사를 찾는데 3년 안에 그 인수회사를 못 찾으면 자진 상장 폐지가 돼요.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이 스펙이란 것은 돈을 모아서 그냥 금고에 넣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합병이 불발이 되면 이것을 그냥 털어버립니다. 약간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다 돌려줘요. 얼마? 공모가격 그대로. 그러니까 공모가격이 2,000원이면 2,000원에 내가 매수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공모가격 아래쪽으로 뭐 1,900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은요. 1,900원에 내가 주식을 샀어도 한 주를 갖고 있으면 2,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까지 같이 받아요. 그러면 자, 3년 정도 이제 보유를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수익이 발생한다. 자, 1,900원에서 2,000원 그러면 한 5% 정도 나왔다 쳤을 때요. 계산이 맞나? 네. 계산이 잘 안 되니까 뭐 대충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1,900원에서 2,000원. 그러면은 이게 네, 5%쯤 나올 것 같은 생각인데요. 네, 아무튼, 네, 그 정도, 5%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은행 이자, 뭐 3년치 은행 이자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뭐 인수합병이 추진이 되면은 더 큰 주식의 상승을,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꼭 먹고 안 먹고 좋다. 뭐, 이런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은 비중 많이 실어도 되거든요. 왜냐면 원금 보장이 되는 주식입니다. 주식의 원금 보장이 어딨어가 아니라 원금 보장이 되는 주식입니다. 근데 2,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안 돼요. 2,000원 아래쪽으로만 원금 보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3,000원에 주식을 샀어. 그러면 상장 폐지가 되면 2,000원밖에 못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2,000원에 대한 이 공모 가격만 원금 보장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스펙주 중에서 2,000원 밑에 들어가 있는 주식은 원금 보장이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사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네, 사서 여유를 좀 가지고 시간을 좀 두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뭐 손해볼 일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펙에 대한 투자 요즘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 근데 스펙을 잘 알고 투자하자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나스닥이 급등하는 모습, 그 다음에 기술주가 진정세를 보였다는 거. 일단 시장의 움직임은 기술주들의 등락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크고 주요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테슬라가 폭락함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방향성 여부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개인 투자자들, 특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테슬라 앞으로 어쨌든 성장할 기업인데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지. 그리고 더 성장할 때까지 난 놔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맞는 전략이긴 해요. 맞는 전략이긴 한데, 한 가지 이제 조언을 좀 해드리면, 떨어지고 있을 때는 사지 말고요. 떨어지고 나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럴 때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근데 공모주의 열기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제 스펙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스펙주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스펙주에 대한 투자는 항상 그 원금 보장에 대한 이야기가 솔깃하기 때문에 공모 가격 2,000원까지만 원금 보장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상장을 시키게 되면 일단은 신규 상장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제 어떤 차익 실현이 되겠죠? 차익 실현. 그런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조금 그 하락세로 전환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뭐 일단은 그런 것들은 스펙을 사놓고 다른 기업을 인수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주가가 일단 좀 뛰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익 실현하고 나오실 수 있는 상황, 또 좋은 기업이 상장했을 때는 또 장기 투자도 가능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펙주들 2,000원 밑에 거는 그냥 비중 많이 해도 되니까, 네, 몰빵 쳐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몰빵 쳐도 다 원금 보장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투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포인트를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손절 매도를 했는데 팔아버리고 난 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네.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연결해서 읽어드리면, 갑자기 50달러에서 70달러로 뛰어오르는 주식은 없었다. 50달러까지 오른 주식이 다시 45달러로 후퇴하는 현상은 마치 무언가가 도약을 하기 위해서 움츠러 있는 것과도 같다. 즉 조정이라는 것은 항상 더 많은 상승을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를 통해서 주식을 보유할 때는 어느 정도의 조정 반드시 염두에 두고 또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 권장해 드리는 이유, 초기 접근은 조금만 하라는 이유,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싼 가격이 나오면 더 많이 사야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시황 이야기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만기일이기 때문에 아침 오후까지 멀쩡하다가 마감 시점에서 확 흔들어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꼭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만기일, 그 다음에 주말장 이럴 때는 거의 오후 늦은마켓 매매를 하는 것이 조금은 유리하다,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